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8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던 코스피 지수가 월요일인 첫날 오늘 연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730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해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코스닥 지수의 급락세가 눈에 띄는 양상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3% 이상 하락하면서 6주 만에 500선을 내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낙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2.7% 정도 하락하면서 500선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종목을 보내주시면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이용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과 함께 현재 최고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의 지킴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백룡순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룡순천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공휴일, 없어진 공휴일 중에 1위로 식목일이 뽑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아마 그냥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의미 있는 공휴일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백룡순천님은 좀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제가 봐도 예. 뭐 정원에다 나무 심고 이러신 분도 많으실 텐데 좀 오늘 그 식목일이었다면 뭐 식목일은 맞죠. 네. 이제 공휴일이었다면 뭐 집안에서 이렇게 나무도 심고 하시는 그런 날인데 아무래도 그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예. 좀 아쉬운 상황들이 좀 많이 펼쳐지고 한글날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그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날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식목일만큼은 좀 부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산에 가서 나무를 심지는 않더라도 집에 작은 화분 하나 정도는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중 흐름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한 7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7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4포인트 상승한 1728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73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 고점 경신에 따른 차익 매도가 유입된 탓에 코스피는 장중 하락 반전했고 현재는 7포인트 정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17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기관의 매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약보합권으로 후퇴를 했고 기관이 장중에 211억 원 순매도를 급격히 늘려감에 따라 코스닥 지수는 1시간 만에 15포인트가량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50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50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죠. 지난 거래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501선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역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724억 원 매수일을 기록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784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668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수급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234억 원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2.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3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214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백명수님.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1720선을 회복하고 장을 마쳤었고요. 그렇죠. 장 초반에는 이제 연중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예.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 증시 흐름을 본다면 뭐 예. 특징적인 주도주 세 종목은 아주 꿋꿋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 세 종목이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는 약간 밀리고 있지만 큰 폭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주도주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매기가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보다는 다른 쪽에서는 좀 돈이 줄어들면서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우량주들이 주도주들이 계속 3일 연속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돈이 몰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의 이 같은 급락세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앞으로도 코스닥은 이제 500선을 하회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예, 아무래도 예. 코스닥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은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래대금 면에서 개인들은 1조 원이 넘는 그런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100억, 200억 정도의 아주 소폭 매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기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회사를 좀 꼼꼼히 따지셔서 이 회사가 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점점 실적이 어차피 좋아져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좀 비중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항상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이번 최근의 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이어서 오늘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주, 대형주 모두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 비해서는 중소형주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또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소폭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주가 속한 운수장비 업종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건설 업종이 3%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섬유의복, 은행, 의약품, 종이, 목재 모두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B등급인 성원건설에 이어서 A등급인 남양건설마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그 충격이 건설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그래도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업종이 종목별로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골든브리지증권, 동양종금증권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기전자업종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0.8% 오르고 있고요. 한솔, LCD, LG 디스플레이 역시 1% 이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관련주들이 장중에는 일제히 빨간 불이 들어왔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 소식에 전자책 관련주와 태블릿 PC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급락세로 돌변함에 따라서 종목별로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인터파크와 아이리버, 아이컴포넌트가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ASM 파트너스 역시 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스24는 4% 강한 모습이고요. 컴투스, 게임주 관련주들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특징 테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올라가네요. 예, 아무래도 네. 전기전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S 산전 이런 종목들은 좀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가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철강 쪽도 오늘 포스코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우량주들은 신고가를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전기전자, IT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미국에서 아이패드 관련해서 대박이 났다. 6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테마주 중에 아이패드 관련주들은 장 초반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후속 매수가 불발함에 따라서 일단 조정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그 코스닥의 오늘 급락세는 아무래도 돈이 그 몰리는 쪽, 그 우량주 쪽으로 지금 자금이 크게 몰리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을 받쳐주는 이런 종목 쪽으로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고요. 이런 점은 역시 그 기본에 충실한 투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향후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분야 또한 턴어라운드 되면서 점점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분야만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테마주들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는데 싸다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테마주들이 조정받고 있지만 일단은 그 현재 흐름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몇몇 종목만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그 신고가 나가는 종목 좀 무섭지만 좀 편입을 해보고 또는 그 손해를 보신 종목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손절 처리해서 좀 그 스마트하게 가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명수천님께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 KT서브마린이 30% 이상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부산산업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한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갖고 나오신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KPM 테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뭐 표면 처리 관련 KPM 테크는 지금 그 테마주로 신종플루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또한 그 바이오 진단기도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올해 실적이 뭐 대폭 호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재 주가는 3,27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일선과 2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날리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지지라인을 3,100원으로 잡으시고 뭐 현재가에서 약간 밀린 가격대 5분 봉상 보시면 장중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네요. 3,100원에서 오늘 지지를 받는 모습이니까 3,100원 지지로 보시고 3,250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중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기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3,2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그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 코스닥 급락장에서도 버티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4,200원 정도, 4,000원 이상 4,2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PM테크 현재 3,2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예, 그렇죠. 보면 지금 되겠죠? 가격 네, 알겠습니다. 좀 괜찮고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장중에 좀 급락이 나와서 예. 아마 코스닥 급락과 겹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3,100원에서는 강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KPM테크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4,000원 정도를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를 3,100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명수천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예. 그 뭐 차 혹시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백미러를 보고 앞을 가진 않죠. 예. 그래서 백미러를 보고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미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하실 때 보통 과거의 차트나 이런 걸 보고 많이 주식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과거의 움직임대로 계속 움직이지 않고요. 항상 다르게 움직인다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그 뭐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는 적은 없죠. 항상 교훈을 남기고 새로운 그런 미래를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 주식 시장에서 이런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 기본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는 역시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적에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종목으로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는 그 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과거에 일어난 비슷한 사실만으로 미래를 예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요. 백미러로 앞을 보려는 그런 것을 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항상 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앞을 보면서 그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백미러를 보고
보고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롱스타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오늘 들어봤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백롱스타님의 이런 조언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아시아 시장 상황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 흐름이 어땠습니까? 예, 일본 니케이 지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51% 상승한 11,343.2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를 이끌어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백화점 매출액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백화점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비 2에서 5.4%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는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그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기조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경제가 회복 기조에 전환되고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일본 또한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엔화 약세 기조로 인한 수출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엔케레이 트레이드가 다시금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이번 주 11,400선을 돌파하고 위에 안착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을 비롯한 대만과 홍콩 증시는 청명절 연휴로 휴장을 한 상태인데요. 중국 상해 지수가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한 3%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봤을 때 중국 본토 지수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33,150포인트대 위로 안착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명절로 휴장입니다. 지금 휴장 이후 중국 본토 지수가 3,200선 위로 안착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또한 이러한 글로벌 경제 회복 기조 속에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시기상조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중국 경제가 위안화 절상을 할 만큼 저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위안화 절상이 시기상조다라는 언급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의 이러한 압력 속에서도 중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 위안화 절상을 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단순히 이러한 경제적인 압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와 반면에 바클레이지 캐피탈에서는 2분기 금리 인상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3%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올 2분기에 기준금리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한 PMI 지수 또한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무역 적자에 따른 정부 당국의 평가가 아직까지는 부합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미달했을 경우에는 위안화 절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중국 정부계에서의 언급 그리고 다른 외국계 애널리스트 의견이 조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 지수가 3,200선을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 3,200선의 안착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네. 코스피 지수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오늘 코스닥 증시의 낙폭이 대단합니다. 2.3%나 급락을 하고 있고 장중에는 495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누차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코스닥이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그 신용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종목들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 물량의 어떤 투매를 유도하는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오늘 장에서 실질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 2% 이상 빠지는 그런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지난주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위험성, 즉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코스닥 쪽보다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강한 거래소, 즉 코스피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뭐 수급 쪽으로는 뭐 크게 틀려진 점은 없습니다. 예, 크게 틀려진 점은 없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선물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거래소 시장 쪽은 어느 정도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런 반면에 코스닥 쪽은 계속해서 투매를 유발시키는, 그래서 오늘 정도에서 어느 정도 투매가 심화가 되는 지금 장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도 어느 정도 단기 저점에 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투매가 온다면은 오히려 이제 서서히 우리한테 코스닥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또 서서히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목요일날 만기일날 지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코스닥의 동향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매매에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쪽에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되고, 특별히 오늘 코스닥 쪽 증시 종목들을 노려보지는 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코스닥 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자르면서 지금 코스닥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시고 거래소 쪽으로 계속해서 IT나 자동차 쪽 계속 주도주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뭐 삼성 SDI라든지 뭐 삼성 전기라든지 하이닉스 또는 그 제가 또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는 바이앤홀딩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격대에서 한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 소장님? 예, 오늘 일단 뭐 장중에 코스닥 쪽에서 이제 투매가 한번 유발이 되었고, 예. 투매가 유발이 되면서 한번 쭉 뺐다가 지금 살짝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관망입니다. 관망하시고 이번 주까지는 다소 코스닥 쪽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뭐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쪽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금 코스닥 테마주들이 그렇게 크게 강한 상승세를 지금 띄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책 관련주가 오늘 뭐 아이패드 관련해서 장 초반에 상당히 급등의 모양의 양상이 전개됐다가 다시 이 찌그러지는 모양새가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쪽보다는 거래소 쪽, 오늘 특히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정권주 뭐 이런 쪽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오늘 장이 좀 상승했다가 빠져주는 구간에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포스코는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오히려 올라오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단기적으로 매매한다든가 또는 그 현대모비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현대모비스 오늘도 2.9% 강한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이앤홀딩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권주는 뭐 대우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쪽으로 한번 전고점을 일단 돌파를 일단 시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유기 소장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유기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과 함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종목 또 질문하고 싶은 거리들이 생기면요.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중에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닉네임 지혜로운 토끼님께서 대한전선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 봅니다. 백명수터님. 네네. 먼저 대한전선의 유상증자 네. 결정이 됐는데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좀 유상증자를 해봐야 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예, 뭐 대한전선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그 유상증자를 결의한 회사들은 대부분 예.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그런 그 어떤 그 투자자분들이 반응이 최근에 패션은 증자를 받지 말자는 쪽으로 아마 많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어떤 패션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는 그 증자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좀 많이 손해 보셨지만 증자를 받았다가 그 물량을 떠안고 더 손해를 보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아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급락은 좀 주춤하겠지만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유상증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뭐 주식수를 더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주당 그 순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그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유상증자는 그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주가도 좀 하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유상증자가 대부분 좀 재무 구조가 안 좋고 그다음에 또 뭔가 투자 자금이 필요할 때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우량한 회사들, 세계적인 우량한 회사들은 증자를 거의 하지 않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다시 또 재투자해서 더 그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은 투자자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샵 5588번으로 언제나 궁금하신 점들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받아볼게요. 휴대폰 끝자리 3030님께서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23,000원에 50% 정도 들고 계시다고요? 예, 뭐 하이닉스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그동안에 뭐 블록 세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주가가 좀 주춤했었지만 최근에는 주도주로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올해 실적 호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주가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21,000원 부근에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뭐 3만 원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매도 시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3만 원을 넘어간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지지 라인은 26,500원입니다. 그래서 26,500원을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저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단기적인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올해 그 하반까지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호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하반까지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는 항상 조정이 깊게 들어온다는 점에서 고점 매도로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매수가가 8,000원이시고 한 2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연합가게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오늘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하한가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낙폭을 다소 줄인 상태인데 앞으로 중국 원양자원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중국 원양자원은 그 고급 어종에 주력하는 회사고요. 선대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매출액과 순이익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지만 과연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죠. 아무래도 중국 회사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이 투자 불안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연합가기가 중국 원양자원은 관계가 없는 회사지만 예.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좀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온다면 여기서 뭐 바로 팔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단기간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단 반등 시점에 뭐 직전 고점이 한
전일 그 금요일 고점이 한 7,500원, 장중 마감한 가격 그 가격인데요. 그 정도의 가격에서 반등 시에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전망은 회사는 좋지만 지금 이런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세를 계속 보일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은 823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중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RNL 바이오입니다. 7,600원에 2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작년 말 이후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고 상담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10%나 급락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바이오 관련주는 지난해 피크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 그 바이오 관련주는 대부분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요. 연구 기간이 굉장히 R&D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수급에서 또 되지 않고 그 계속 흘러내리는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적합지 않은 게 바로 바이오주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식은 항상 우상향을 할 때 올라가는 주식을 보유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 손절은 개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손해가 나면 항상 50% 손실이 나는 것도 10%에서 잘라줄 수가 있겠죠. 항상 10% 손실이 먼저 시작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RNL 바이오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하고 싶은 종목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3부에서도 역시 문자 종목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이수앱지수입니다. 매수가가 14,500원이시고 비중이 한 20%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이런 종목들도 일제히 낙폭을 늘렸다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수앱지수는 그 삼성전자와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같이 그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해서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요. 세종시에 그 바이오 시밀러가 유치되지 않음으로써 일단 그 단기 반등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수앱 지수도 아직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한 1, 2년이 더 있어야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그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전 저점에서 살짝 깨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점만 깨지 않으면 반등 시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반등 구간은 16,500원 정도를 반등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역시 그 이런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현재 구간에서 뭐 던지시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 종목을 교체한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인데요. 매수가가 4,270원이시고 비중이 한 10% 정도 있으시다고요. 네, 예. 인성정보 4,240원에 매수하시면 굉장히 비싸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유해 헬스케어 테마의 대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인성정보는 물론 그 거래정지도 한번 횡령권에서 거래정지 한번 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셨지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테마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전 저점까지 최고의 저점은 뭐 1,400원대도 있었는데요. 거기까지는 밀리지 않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많이 손해를 보셔서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그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 다시 그때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일선은 지금 2,700원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대부분 상승 주식들은 200일선에서 그 지지를 받으면서 대반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대폰 뒷자리 639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KDC인데요. 3D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죠. 매수가가 7,300원이시고 비중이 한 60% 정도 있으시다고요. 예, KDC 같은 경우 정말 그 좀 안타까운데요. 역시 그 테마주들을 한번 크게 해먹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나게 되면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좀 10,000원까지 갔다가 7,000원 오니까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서 세력들은 털고 나간다는 점이죠. 그래서 KDC도 시세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끝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주가가 빠져서 뭐 앞으로 3D가 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상을 아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다. 그런 점은 아직도 거품이 많이 들어있고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급락하게 된다면 너무나 힘들어지죠. 그래서 매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0295님께서 주신 종목입니다. DSLC인데요. 매수가가 5,450원이시고 비중이 한 25%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오르면서 현재 한 5,76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예, DSLCD는 그 키코 관련해서 굉장히 손실이 많았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좀 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TFD LCD 관련해서 이 회사는 그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DSLCD는 현재 일단 수익이 나신 상태지만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한 3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 현재 주가에서 한 30%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고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휴대폰 뒷번호 6531님께서 지금 막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요. 96년, 97년, 98년을 거쳐서 펀드를 조금씩 사서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지금쯤 팔면 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96년도에 하셨으면 뭐 굉장히 오래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저기 오늘 오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펀드 환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뭐 4월 중순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왜냐하면 주도주들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펀드 환매는 그 현재 그 주도주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부분들이 꺾일 때까지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다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롱스터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톡톡 씹어먹는 상큼한 비타민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비타민 퀴즈 나가기 전에 지난주 비타민 퀴즈 정답 말씀해 드려야겠죠. 먼저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는 시기로서 약세작인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실적이 중시돼서 주가의 움직임이 더욱 커지는 시기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어닝 시즌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비타민 퀴즈 나갑니다. 문제 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상장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가의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값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시가총액, 2번 부채총액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장중에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